새로 등장한 사황 그룹 중 하나로 떠오른 크로스 길드는 마스코트 버기가 이끄는 사황 그룹으로 버기 외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직 칠무회였던 세 사람이 칠무회 제도가 폐지되며 결성한 어둠의 조직입니다. 세계 최강검호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 일시적 동맹을 맺는 중 거의 다단계인지 사이비 종교인지 충성도 높은 부하를 거느린 버기까지 합세하며 해군과 대립하는 대결사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버기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으나 버기는 골드로저의 배에 탔으며 엄청난 대해적들인 흰수염이나 록스디지백 그리고 해군 전설인 거프, 센고쿠와도 싸워본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보다 뛰어난 실력자들에게 거의 신처럼 추앙받으며 소수로 움직이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과 비교하면 버기는 크로스 길드에서 역할은 충분히 미호크와 크로커다일 이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길드는 현재 해군에게 현상금까지 걸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바지 사장 버기는 미쳐버린 건지 미호크와 크로커다일 앞에서 자신이 원피스를 찾겠다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크로스 길드의 대표적 강함을 나타내는 존재는 메이눈 미호크인데요. 세계 최강 검호이며 검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목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조로를 수련시켜준 뒤 최근 칠무회가 폐지되며 미호크의 현상금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과거 샹크스와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으며 검술로는 그를 압도했다고 평가가 되는 미호크의 현상금은 35억 9천만 베리입니다. 세계 최고의剣士としてこの額 35억 9천만 베리. 과거 어떠한 사연 때문인지 해군 사냥꾼으로 불리었으나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걸 원하여 칠무회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폐기만으로 해군 대장을 쫓아내는 샹크스와 비견되는 강자였다면 미호크도 최소 해군 대장을 능가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길드 내에서는 크로커다일보다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미호크는 해적질에 크게 관심이 없으며 약탈도 하지 않고 명성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미호크는 주로 혼자 지내며 심심하다고 자신과 싸울 상대만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거의 해병 사냥꾼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사건에서 배신을 당하여 이후 해병의 원한을 품고 해군 사냥을 하고 다녔습니다. 해군만 족치는 미호크를 해적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였으나 미호크에게 해군은 계속된 엄청난 피해를 입자 미호크를 해적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해군이나 해적이 아니라면 크게 하지 않으며 굉장히 조용하게 지내는 걸 선호합니다. 미호크가 칠무회를 받아들인 것도 귀찮게 쫓겨다니지 않고 섬에서 조용히 살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성향의 미호크는 사나이 적단은 물론 자신의 동료들도 없으며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세계 최강 검호이고 미호크를 상대할 만한 자들이 손에 꼽다 보니 신세계에서 혼자 이스트블루까지 넘어다니며 자신과 싸울 상대를 찾아 헤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돌아다니다 보이는 해적단을 괴멸시키곤 하였는데요.暇つぶし 여기서 원피스 초기 심심풀이로 피해를 본 돈클리크 해적단은 이스트블루에서 골로 가버렸으며 같이 있던 롤로노와 조로도 과도로 상대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클리크와 다르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조로를 보고 강자로 인정하였으며 역시 싸움광인지 재미를 느끼자마자 떠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날아온 조로와 페로나와 같이 머물며 2년간 수련을 원하는 조로에게 검술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데요. 페로나를 위해 순간 농사를 짓기도 하며 나름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조로를 수련시켜준 것은 신세계에서 애지간한 상대들은 다 싸워봤으니 조로라도 키워서 나중에 쳐죽이려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현상금이 35억이 넘으며 세계 최강 검호이지만 정상결전에서는 자신과 흰수염의 격차를 알고 싶다며 참격을 날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장면에서 미호크는 과거 전설급의 인물들에게는 못 미치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빅맘과 같은 자들이 나이를 먹고 샹크스가 사왕에서 최상의 자리를 유지하는 만큼 미호크도 현재는 단독 싸움으로는 최상급의 강자로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길드의 마스코트이자 원피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버기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계속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최근 사황그룹의 메인으로 낙인 찍힌 버기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상결전에서 인연이 생긴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돈을 빌려 버기 딜리버리를 만들었으나 칠무회가 폐지되며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 연합회사를 결성하게 되었는데요.
회사를 만들 크로코다일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버기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버기를 찾아간 크로코다일은 해군을 박살내버리며 버기를 구해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광신도 버기 딜리버리들은 크로코다일과 버기를 의형제로 오해하기도 하였는데요. 돈을 갚지 못해 죽을 위기에 처한 버기는 크로코다일에게 자신의 버기 딜리버리 인물들을 부하로 제공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크로스길드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광신도로 볼 수 있는 버기 딜리버리 해적들이 회사 홍보 전단지를 버기를 메인으로 올려버리며 해적선마저 버기를 마스코트로 넣어버렸는데요. 이런 내용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버기는 요주의 인물로 크로스길드의 리더로 알려지게 됩니다. 과거 천냥광대로 불렸던 버기는 해적왕의 선원이었으며 미호크와 크로코다일까지 연합으로 묶여버리자 현상금은 31억 8,900만 베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31億8900万ベリー 바지 사왕이나 어쨌건 억대의 부하들을 거느리며 메이눈과 크로코다일 앞에서 자신이 해적왕이 된다는 멘트를 날리는 걸 보면 정말 운빨로 해적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동강동강 열매로 검사에게 강점을 보이는 버기는 주로 등짝에 상처를 낸 남자로 등장 때마다 재미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행적만 보면 해적왕의 선언에서부터 전설급 레일리나 샹크스와 인연이 있고 거기에 로저 해적단에서 상대하였던 전설급 해군과 해적들까지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힘은 아주 매우 약하지만 사람을 따르게 하는 사기적인 통솔 능력과 운빨로 사왕그룹인 크로스길드를 운영하며 새로운 사왕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자연계 능력자이자 칠무회로 등장한 크로코다일은 루피에게 2번이나 참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俺を誰だと思っている 크로스길드의 주도자로 크로코다일은 현재 사왕그룹 자리까지 올라섰는데요. 현재 현상금 19억 6,500만 베리로 모래모래 자연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솜털이었던 루피에게 개털리며 주인공 버프의 희생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해적왕의 선원이었던 더글라스 블릭과도 박빙의 승부를 보였다던 크로코다일이 바다도 아닌 사막에서 루피에게 털려버리며 크로코다일이 사실 칠무회급이 아니었다, 거품이 장난 아니다, 패기도 모르는 게 운이 좋았다 등 나락설이 나돌았습니다. 지금도 패기를 모르는 게 아니냐는 말들과 함께 패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연계 열매 능력으로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다녔으며 20대부터 현재 40대가 되기까지 반 이상을 칠무회로 지내왔는데요. 칠무회가 되기 전 흰수염에게 도전하였으나 참패하였고 이후 해적왕이 불가능하다 판단해서였는지 칠무회 가입 후 고대병기 플루톤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루톤의 정보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막에 위치한 알라바스타를 노리고 접근을 하였는데요. 바로크 워크스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며 포네그리프를 해독하기 위한 니코로빈까지 섭외하고 자신의 왕국과 고대병기를 꿈꾸었으나 때마침 나타난 밀짚모자 일당을 만나며 쌓아왔던 명성과 칠무의 자리까지 모든 걸 잃고 임펠다운으로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임펠다운에 있던 크로코다일은 우연인지 자신을 가두게 했던 루피를 통해 탈옥을 하게 되는데요. 징배와 함께 탈옥을 위해 싸우는 순간 자신의 강함을 보여준 크로코다일은 여기서도 패기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희생양으로 루피에게 발려버렸으나 다시 바다로 나오게 된 크로코다일은 현재는 패기는 물론 초기 등장보다 훨씬 많은 파워업을 하였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과 항상 붙어다니는 다즈보네즈도 같이 상당히 실력이 높아졌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버기의 부하들이 주축으로 있는 크로스길드의 유일하게 간부급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은 다즈보네즈 정도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샹크스와 버금가는 강자 미호크와 해적왕의 선원이었던 더글라스 블릭과 박빙으로 싸웠다는 크로코다일 그리고 수억대 현상범들을 거느리는 버기가 합하여 세워진 크로스길드는 서로의 신뢰는 매우 약할 테지만 비즈니스 관계로 앞으로의 행보에서 큰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크로스길드는 해군에게 현상금까지 걸며 반해군으로 돌아서는 세력들까지 자신들의 그룹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초기 떡밥으로는 골드로저, 처형식에 나온 게 코모리아와 도플라밍고까지 추가 영입이 되지 않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버기가 해적왕이 되고 싶다는 욕망까지 내비쳐 크로스길드가 해산되기 전 버기가 원피스를 찾게 되지 않느냐는 엔딩설까지 있습니다. 크로스길드가 최종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사왕그룹으로서 큰 역할을 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俺の顔を立ててもらおう。 구사왕들이 리타이어되며 신사왕의 최고참이 되어버린 빨간머리 해적단은 샹크스가 이끄는 대형 해적단인데요. 기존 다른 사왕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소탈하며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황그룹으로 유유자적하며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ほらガキだ面白え来てねえぞチャンクス 세계정부 오로송조차 빨간머리 해적단은 세계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라 얘기하며 샹크스와 단독 면담을 갖기도 하였는데요. 君だから時間を取った。ええ、感謝します。 하지만 그들의 강함은 구사왕과 신사왕을 통틀어봐도 상위권에 위치하며 각각의 간부들은 엄청난 유명세와 현상 금평균까지 높아 밸런스가 매우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俺たちが相手をしてやる。 특이하게 현재까지 밝혀진 악마의 능력자가 없는 해적단으로 순수패기만으로도 엄청난 강함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 해적단의 부선장이자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 벤베크만은 초기부터 원피스에 등장하였으며 높은 전투력과 지능으로 샹크스와 버금가는 강자입니다. 山賊。 샹크스가 베크라 부르며 신세계의 강자들과 해군 대장들까지 벤베크만을 높게 평가하는데요. 초기 등장 시에는 산적왕 히그마가 샹크스에게 시비를 털고 루피에게까지 손을 대려고 하자 혼자 나서서 개머리판으로 산적들을 압도하였는데요. 黒島野郎ども。 자신들과 싸우고 싶으면 군함이라도 끌고 오라 말하고 삐져버린 루피에게는 샹크스를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간간히 모습만 드러내던 벤베크만은 정상전쟁에서 등장하여 키자루에게 총을 겨누었는데요. 何もするな、キザル。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키자루는 벤베크만이 등장하자 양손을 들어올리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과 대치에서는 검은수염 해적단 2인자나 볼 수 있는 비의 시류와 대치하며 부선장의 위치를 각인시켜 주었는데요. 최근에는 30억의 목이 되어버린 캡틴 키드의 팔을 잘라버린 것이 벤베크만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키드는 샹크스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났다고 밝혀지며 또 한 번 샹크스 해적단 급이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극장판에서는 다들 연합으로 토트무지카를 공격하나 유일하게 혼자 총알 한 발로 토트무지카 다리를 박살내버리며 사황 부선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うちと一戦やりだきゃ軍艦でも引っ張ってくるんだな。 빨간머리 해적단 요리사를 맡고 있는 럭키루는 고참 간부 중 한 명으로 항상 고기를 씹어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お頭10年ぶりのルフィだぞ。一目見ておかねえのか。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란 추측들이 있으며 정상 전쟁에서 빨간머리 해적단이 카이도우와 접촉 후 바로 오게 만든 것이 럭키루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쾌한 성격으로 허점투성일 것 같이 보이나 초기 산적들과 싸움에서도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そいつは脅しの道具じゃねえって言ったんだ。 원피스 극장판 필름 레드에 섰는 신체를 이용하여 몸을 둥글게 말아 회전시키며 공격을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벤베크만이 부선장이라면 럭키루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3인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샹크스가 얼탱이를 탈 때 벤베크만과 함께 다독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베크만과 달리 여자를 매우 어려워하는 성격이나 표지 연재 만화에서 결혼식이 럭키루의 결혼식이라는 말들이 있으며 최근 등장한 캡틴 키드를 상대하려고 직접 나서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30억의 목이라며 샹크스가 직접 나서 카무사리를 날려버려 럭키루의 공격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밸런스가 좋다는 샹크스 해적단인 만큼 럭키루도 벤베크만급의 강함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なんてざまだお頭。 우솝의 아버지로 빨간머리 해적단의 저격수인 야솝은 사격의 달인이며 개미의 미간을 맞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なに俺はアリの眉間にだってぶち込めるぜ。 하지만 미간이고 나발이고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간 개망난이라는 사실이 야솝을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 샹크스가 해적을 제안하였을 때는 해적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입단 후에도 후샤 마을에 정박하고 루피와 함께 친하게 지내며 우솝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ぐらいの年頃のウソップって息子がいるんだ。いいんだよ何度も飽きた。
하지만 겁나 가까이에 있는 야솝과 아내를 찾아가지는 않으며 또 한 번 개망나니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理由は一つ海賊が俺を呼んでいたからだ 이후 정상전쟁에서는 검은 수염 해적단 저격수 바노고와 총을 겨누었으며 흰 수염 해적단 비스타와는 악연이 있어 노려보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우솝과 같이 사실 강함은 없으나 운빨로 현상금과 명성을 얻은 게 아니냐는 소문도 있는데요. 최소 10억 이상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되며 우솝과는 다르게 다른 해적단과 싸움에서 내빼는 모습도 없어 그의 강함은 찐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해군이었던 데디 마스터슨과 싸움에서도 실력을 보여주었고 견문색 패기가 매우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갔다! 야소프가 갔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해적기가 자신을 부른다며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간 망난이라는 사실은 야솝을 쭉 따라다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海賊機がジョリー・ロジャーが俺を呼んでいたからだ 정확한 능력과 강함이 공개되지 않은 봉크펀치는 음악가로 마찬가지로 고참 간부 중 한 명입니다. 원숭이 몬스터를 데리고 다니며 파트너로서 함께 강한 상대를 물리친다고 하는데요. 오다가 인정하는 매우 강하다는 캐릭터로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오다가 언급한 강자는 사카즈키 정도가 있기에 해군 대장급의 강함을 가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데디 마스터슨과 싸워서 이긴 야솝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검은 수염 해적단과 대립에서는 카타리나 대본과 대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 쌍칼을 사용하는 빌딩 스네이크와 초기부터 등장하였던 홈고 그리고 하울링갭이 간부로 남아있는데요. 이들의 정보는 거의 나온 게 없으며 사실상 훗날 오다가 마음대로 능력을 부여할 것이 확실한 캐릭터들입니다. 그리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장이자 사실상 사왕 최강자인 빨간머리 샹크스는 40억 베리가 넘는 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검어 미호코와 과거 라이벌 관계로 있었으며 다른 사왕 버기와 해적왕 골드로저의 선원이었던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버기의 말로는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유망주로 불리웠으며 로저에게 밀짚 모자를 물려받아 사실상 로저의 의지를 잇는 인물로 평가되었는데요. 소탈하고 굉장히 친근한 캐릭터이지만 자신의 동료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엄청난 강함을 보여줍니다. 초기 등장해서 산적왕 히그마에게 당하면서도 웃음을 보이고 물러섰지만 루피가 잡혀가자 바로 산적들을 찾아 시비를 털었는데요. ピストルを抜いたからには命をかけろよ。 何言ってやがる 하지만 루피를 데리고 빤스런한 히그마와 바다에서 조우하였을 때 바다의 주인 꽁치에게 어이없게 팔이 잘려버리며 얘는 뭐지 싶은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행적을 보면 흰수염과 맞다이가 가능한 강자였으며 비능력자이지만 패왕색 패기만으로 상대들을 압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거 세계 제일 검어 미호코와도 싸웠다고 얘기가 나오고 신의 기사단과 관련이 있지 않냐는 소문들과 함께 명성이 떡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흰수염과 만남에서는 패왕색 충돌로 하늘을 갈라버리고 정상 전쟁에서는 해군 대장이었던 사카즈키의 공격을 여유 있게 막아 세웠는데요. 이후 사왕 카이도우를 쳐부순 신시대 루피를 잡으러 로쿠규가 가는 것을 알고 있던 샹크스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패왕색 패기만으로 해군 대장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새로 들어온 대장이 실력이 미달인가 싶었지만 극장판 필름 내대에서도 후지토라와 고인물 키자루가 다가오려 하자 패기를 뿜어대었는데요. 死ぬ気で来い。 이 장면에서 키자루와 후지토라도 덤비면 골로 갈 걸 알았는지 순순히 빠지는 모습을 보이며 샹크스는 확연히 다른 패왕색 패기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패기뿐 아니라 샹크스는 로저에게 배운 것인지 카무살이라는 기술도 최근 보여주었는데요. 엘바프 섬으로 찾아온 30억의 목인 캡틴 키드가 공격을 알려대자 자신이 직접 나선다며 로저가 사용하던 카무사리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빅맘도 이기고 온 캡틴 키드였지만 일격에 리타어이 되며 패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강한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과 내통하는 모습이 나오며 샹크스의 흑막설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40억 베리의 현상범이 마리조아로 단독으로 들어가 오로성과 독대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추측입니다. 何の用かねわざわざここまで 이
이후 피거랜드 가문까지 등장하며 사실상 샹크스는 천룡인의 혈통인 것이 맞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갓벨리 사건 시점에 천룡인들이 갓벨리에 있었으며 로저와 거프가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뒤부터 로저가 아이를 키우게 된 점 등 천룡인설이 확실히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데요. 천룡인에서 아버지 덕에 내려온 도플라밍고가 신문기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보면 오로성과 독대까지 하는 샹크스도 천룡인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외에 흰수염 해적단에게 개무시를 당한 신참 록스타와 전 선원이었던 샹크스의 딸 우타도 있으며 우타는 노래노래 열매 능력자로 극장판 필름에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노래를 들은 자를 우타월드라는 가상세계에 갇히게 할 수 있으며 사실상 공격과 방어부터 모든 게 우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만능의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보벌레를 이용하여 노래를 퍼뜨린다면 전 세계 사람들을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만들 수 있는데요. もう天竜人なんて怖がることはないよ。 이런 우타까지 현재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 해적단에 남아있었다면 세계를 멸하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빨간머리 샹크스는 최근 부선장 벤베크만에게 원피스를 찾으러 가볼까라고 얘기하며 어떠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なあベック、そろそろ取りに行こうか。 사실상 현존 최강의 해적단인 빨간머리 해적단이 해적왕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또 루피와 만나게 되면 어떠한 스토리가 펼쳐질지 그리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행보가 최종장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ワンピース。 イラつくぜ。生きるってのは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사황 백수의 카이도우가 이끄는 백수의 적단은 신세계의 핵심 병력만 2만 명이 넘는 미쳐버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플라밍고가 이끄는 돈키호테 패밀리의 인조 악마의 열매 스마일을 제공받아 500명이 넘는 동물계 능력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폭력적인 분위기로 상위권의 간부로 올라가려면 도전을 하여 깨부수는 경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次の王冠番誰だと思う？ 대간판과 토비로포, 시누치, 히프터즈 등 다양한 계급이 존재하며 와노쿠니의 오니가시마를 본거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메인 간부 중 막내이자 유비로 볼 수 있는 대간판 재계 이명은 가뭄에이며 10억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해라 불리는 3명의 신복 중 한 명으로 타협이 일절없는 불도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이조를 찾기 위해 방문한 잭은 모코모 공국에서 밍크족에게 라이조를 내놓으라 소리를 쳐댔는데요. 이노하라 씨가 저항하지 않을 테니 찾아보라 하자 없는 것도 죄라며 개쌉 소리를 날리고 밍크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いねえのは罪だ。 시적과 개발한 독가스를 이용하여 승기를 가져오자 이노하라 씨와 네코마무 씨에게 왜 라이조가 없냐 말하고 팔다리를 잘라버리며 무대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거대 코끼리인 즈니샤에게 객기를 부리다 코펀치 한 방에 나가리 되었으나 어인이어서인지 바다에서도 살아남아 재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잭은 코끼리 열매 모델 메머드의 능력으로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며 실력으로만 인정받는 백수의 적단에서 대간판을 단 것만 봐도 신세계에서 먹히는 강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밍크족을 전멸 직전까지 가게 한 잭은 다시 한번 마주한 이노하라 씨와 스로나 상태로 싸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노하라 씨에게 패배하며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로 킹과 퀸에게는 계잡부 취급을 받지만 앞으로 성장세를 생각해본다면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생각됩니다. 또 한 명의 대간판이자 백수의 적단의 3인자로 볼 수 있는 역제의 퀸은 용용열매 모델 브라키오사우루스 능력자인데요. 근육돼지라 볼 수 있는 체형으로 베가펑크와 빈스모크저지와 같은 과학자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이복으로 개조하였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과 신체 개조로 인해 3인자에 맞는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왕 빅맘이 정신이 나간 상태로 얼쩡대자 자신의 필살 기술을 보여준다며 공격을 퍼부어 사왕 빅맘이 일격에 잠깐 기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킹과 함께 마르코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혈통인자 각성을 한 상디와 상대에서는 패배 후 로쿠규에게 개털리는 모습까지 보면 사황간 붙이곤 거품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질병을 이용한 빙귀 같은 공격들과 빅맘과 마르코와 싸움에서도 멀쩡한 것을 보면 13억 현상금에 맞게 내구성과 강함은 분명한 거로 생각됩니다. 백수의 적단의 시누치라는 그룹에 속한 바질 호킨스는 최악의 세대 일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카이도우를 마주한 뒤 개털린 것인지 키드는 붙잡혔으나 호킨스는 자진하여 백수의 적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질 호킨스는 최악의 세대 인원 중에서도 유망한 인물로 뽑혔으며 집집혈매 능력으로 상당히 특이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ライフマイナス1 부하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신에게 저장할 수 있으며 롤로너와 조로나 로우, 킬러와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바질 호킨스는 사실상 토비로 포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실력자라고 볼 수 있으며 싸움에서는 점괘를 보며 미래를 예측하는 특이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防御回避率 76% おーい 이런 미쳐버린 장면은 어찌 보면 견문색팩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 점괘는 해군 대장 키자로 앞에서도 보여주었는데요. 특이한 컨셉으로 여기저기서 등장하던 호킨스는 이후 같은 최악의 세대 킬러와 싸움에서 팔이 댕강 잘려버리며 패배 후 현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기관인 CP9 소속이자 현재는 해적으로 돌아선 후지오는 토비로 포 중 한 명인데요. CP9에 있던 제브라와 같은 세대로 정부에 속해 있었지만 한 임무 실패로 투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これでも苦労したんだぜ。13年前のたった一度のミスだよ。 이 임무는 고무 열매의 호송이었으나 해군 대장도 패기로 쫓아내는 샹크스 해적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이를 루피가 먹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루피가 등장하자 매우 빠기친 모습을 보였으며 토비로포를 넘어서 대간판 자리를 노리는 등 토비로포 중에서도 상급의 강자로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天才ロブルッチに引けを取らねえほど有望と言われてたんだぜ。 과거 로브루치에게도 밀리지 않는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아왔으며 동물계의 열매인 고양고양 열매 능력으로 징배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어줍잖은 각오로 덤벼서인지 고양이가 생선류인 어인족에게 패배하며 씁쓸한 퇴장을 당하였습니다. 半端な覚悟で踏み込んでくるな。 용용열매 모델 트리케라톱스 능력을 가진 사사키는 현상금 4억 7,200만 베리로 능력만 보면 대간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6인의 토비로포 중 한 명이며 사무라이 쿄시로와는 절친한 사이였으나 본 모습을 드러낸 쿄시로에게 포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프랑키 장군과 싸우는 장면에서 작중 처음으로 프랑키 장군을 반파시키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열매의 능력답게 엄청난 맷집과 강함을 보여주었으나 자신의 공격 방향을 착각하여 뒤로 달려드는 등 얼빠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인수형일 때는 거대한 프랑키 장군보다 더 커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무력으로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지만 프랑키에게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호킨스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세대 중 한 명이었으나 백수의 적단 정보원으로 들어가 있던 아프는 키드와 호킨스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동맹전부터 카이도우 산하에 들어가 있던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키드와 호킨스를 연맥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お前がすでにカイドウの情報屋だったことに。 소리소리 열매 능력으로 순간 루피와 조로도 패닉 상태를 만들었지만 열매 능력을 간파당하고부터는 여기저기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패배에도 꾸준히 등장하며 생각보다 강력한 맷집을 가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殺されたかと思ったぜ。 카이도우가 패배할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모습을 보여주며 배신의 아이콘으로 아프는 훗날 다시 재등장할 확률이 높을 거로 보여집니다. 백수의 적단에 남매로 등장한 페이지원과 울티는 둘 다 용용열매 능력자이며 페이지원은 초기 등장하였지만 루피와 상디에게 개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델 스피노사우루스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전투력과 체력을 보여주었지만 생각보다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동생을 매우 아끼는 울티는 귀여운 외모로 잠깐의 등장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도비로포 회의에서 카이도우는 바보냐고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박치기 공룡 모델인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능력자로 주특기는 박치기로 볼 수 있는데요. 루피가 기어포 상태로 상대를 하였으며 사왕의 자식인 야마토도 울티를 쉽게 압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2세 어린 나이로 백수의 적단에서 엄청난 루키로 볼 수 있습니다. 빅맘과의 싸움에서도 노빠꾸인 모습을 보여주며 맞다이를 하려 하였지만 일격에 골로 가버렸는데요. 울티는 훗날 재등장한다면 굉장한 강함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つまらねえ技 도비로포 중 거대한 거구이며 두 번째 현상금을 가지고 있는 블랙마리아는 거미거미 열매 능력으로 환각을 일으키는 공격을 보여주었는데요. 도비로포에서 현상금은 두 번째로 높지만 패기를 보여주지 않는 로빈에게 코브라 트위스트를 당하며 허리가 아작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悪魔にだってなるわ 거대한 사이즈의 여성으로 카이도우에게는 호감을 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로빈의 새로운 기술의 떡상을 위한 희생양으로 허리만 아직나고 리타이어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의 세대이자 해적이자 해군이자 소드인 엑스트레이크는 박쥐 같은 인생으로 백수의 적단 토비로포로 속해 있었는데요. 용역 모델을 최초로 보여준 인물이며 거대한 공룡인 알로사우루스로 변하며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世にも珍しいゾーン系古代種初めて見た 드레이크는 상디와 싸움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아프도 일격에 날려버렸는데요. 의심하며 덤벼오는 조로의 공격도 가뿐하게 막아내고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기 키자루에게 맥없이 털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세계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CP0와 호각으로 쌈박질을 하였으나 직언을 맞으며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싸웠던 자들과 쌓여있던 피로도까지 생각한다면 드레이크는 성장을 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해군 소드의 대장으로 자리하였으며 꾸준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수의 적단의 2인자이자 루나리아족으로 엄청난 강함을 가진 킹은 프테라노돈 열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카이도우가 만든 동료였으며 킹은 악마의 열매뿐 아니라 루나리아족의 고유 능력까지 갖추어 사실상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俺の影にいろキング 엄청난 내구성과 루나리아족의 공략을 모른다면 이기기 매우 어려운 상대로 볼 수 있는데요. 화염을 이용한 발화 능력을 보여주며 이 공격을 받은 조로는 무장 색방어가 늦었다면 죽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밸런스가 매우 좋은 인물로 사왕의 2인자로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사왕으로 올라선 밀짚모자 해적단 부선장인 조로에게 패배하였고 이후 등장한 해군대장 로쿠규에게 맥없이 털려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수의 적단의 최정점인 카이도는 지상 최강의 생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46억 1110만 벨이라는 엄청난 현상금을 가지고 있으며 최강의 악마의 열매 중 하나인 물고기 모델 청룡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竜に化けるのでござる 카이도우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물은 샹크스나 흰수염, 록스, 로저와 같은 거물들만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나름 오황으로 언급되며 등장한 루피를 두 번이나 리타이어 시켜버리고 아예 골로 보낼 수 있었지만 살려주며 니카로 각성이 되게 도와주었습니다. 카이도우가 제대로 등장하기 전에는 과거 게코모리아와 박빙이었다는 소문과 함께 사실상 사왕 중 최악체가 아니냐는 평들도 나돌았었는데요. 하지만 용용열매와 패왕색을 휘감는 패위감까지 보여주며 과거 모리아가 오히려 살아남은 게 대단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도우는 비정상적인 신체적 강함과 사형조차 시킬 수 없어 계속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彼は今自殺をしたのだ 니카로 각성한 루피에게는 패배하였지만 여태까지 살아남았던 걸 생각하면 빅맘과 또 한 번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란 추측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루피를 여러 번 리타이어 시켰고 루피와 1대1 싸움 이전에 조로와 킬러, 키드 다수를 한 번에 상대하였던 점들을 보면 1대1 싸움에서는 루피랑 다시 한 번 싸우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사왕 해적단으로 수만 명의 부하들과 간부만 해도 10명이 넘는 대형 해적단인 백수 해적단은 카이도우가 패배한 뒤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스마일 열매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키프터즈나 거대화에 실패한 넘버즈까지 다양한 부하들이 있어 카이도우만 다시 돌아온다면 사왕으로 올라갈 여력이 되는 무시무시한 해적단으로 보여집니다. それが平等と自由だ。戦争だけが人間の価値を決める。 감사합니다. 俺たちの勝利だ。 훗날 큰 전쟁에 엄청난 일을 벌일 거라는 밀짚모자 일당 대선단은 7개의 해적단이 모인 그룹인데요. 사왕으로 올라서기 전 루피는 도플라밍고를 쳐부수며 7개의 산하 해적단이자 대선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대형 해적단이 산하로 들어가겠다며 밀짚모자 일당에게 입단을 제의하였지만 루피는 타인에게 지배당하는 것도 지배하는 것도 싫다며 거절을 하였는데요. これは俺飲まね 하지만 7명의 선장은 산하가 되는 것도 자유라며 멋대로 술잔을 마셔 부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 종족들과 특성을 가진 대선단이 탄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눈에 띄며 거대한 해적단은 밀짚모자 대선단 6번 선대장 하이루딘이 이끄는 거인족 신거병 해적단인데요. 원래 칠무의 버기사나 버기즈 딜리버리에 있었으나 드레스로자 사건 이후 거인들이 모두 신거병 해적단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하이루딘은 엘바프 출신의 거인족이자 나뉘어 있는 모든 거인족들의 통합적인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는데요. 루피와 인연이 있는 도리와 브록이 해적단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에는 빅맘 샬롯 닝닝과 함께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버기가 버기즈 딜리버리를 만든 시점에 에스크 병병으로 활약을 하였고 이글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해 드레스로자로 향하였는데요. 자연계를 먹은 거인족이 되려 하였지만 루피와 이데오의 공격에 장애로 나가떨어지며 열매를 얻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슈거의 하비하비 능력을 당하여 장난감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갓 우솝이 슈거를 기절시켜버리자 영웅 우솝을 들어올리며 우솝을 영웅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장난감에서 돌아온 하이루딘은 돈키호테 패밀리 간부 마하바이스와 싸우게 되나 피해를 입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로를 노리는 마하바이스를 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 지옥의 1만 톤 바이스 공격을 뼈가 아작나는데도 반격하며 승리 후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거인족의 기본적인 강함과 버기와 브로리를 존경하는 점 그리고 아직 거인족치고 어린 나이를 가진 하이루딘은 더 성장하며 밀짚모자 산하해적단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오하라의 역사책을 가지고 로빈과 인연이 있는 사우로와도 연관이 있어 더 주목할 인물입니다. 그리고 루피 산하해적단 중 가장 많은 인기와 등장을 보여준 바르톨로메오는 베리어 열매 능력자이며 등장부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르토클럽의 선장이며 밀짚모자 대선단 2번 선 선장으로 이스트블루의 암흑가 보수 출신이었습니다. 식인종이라는 별명처럼 미치광이 루피로 통하며 루피를 존경하나 그의 행동은 거침이 없는데요. 루피의 진정한 빠돌이이며 암흑가의 보스에서 밀짚모자 루피를 보고 동경심의 해적이 되기 위해 바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당 전체가 밀짚모자 해적단의 광팬이며 이미지와 별명과 다르게 등장할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캐릭터인데요. 바르톨로메오의 행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해적으로 뽑히기도 하였으며 해적부터 시민들까지 거침없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등장에서부터 해군 중장 메이너드를 골로 보내버리며 큰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이후 이그릭을 열매 쟁탈전에 참전하였으나 혼자 누워서 코딱지를 파는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토너먼트의 강자로 뽑히는 베라미와 혁명군 어인공수도 4범까지 가볍게 몰아붙였는데요. 거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베리어 열매 능력으로 사왕조차 침몰시킬 수 있다는 엘리자벨로의 킹펀치도 간단하게 막으며 결승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매 능력뿐 아니라 돈키호테 간부인 글라디우스까지 맨몸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현재는 샹크스 해적단이 관리하는 깃발을 태워버리는 등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장판에도 한 번씩 등장하는 로메오는 토트무지카 공격에 유일하게 베리어의 금이 갔었으나 이마저도 오타의 세계로 들어가서라는 평이 많으며 로메오의 강함은 사나이의 적단 중에서도 탑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메오와 반대로 밀짚모자를 싫어하였지만 사나이의 적단으로 들어오게 된 캐번디시는 밀짚모자 대선반 1번선 선장으로 원래는 부르주아 왕국의 왕자였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탓에 국가의 여성들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의 이미지로 나르시시스트이며 인기에 대한 집착이 매우 높은 인물인데요. 정상전쟁 이후 모든 관심사가 밀짚모자 루피에게 쏠리자 자신의 존재감을 잃게 한 루피를 만나는 걸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글이글 열매를 얻기 위한 토너먼트에 참가하여 루피를 만나게 되었지만 캐번디시도 하비하비 능력으로 장난감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예상외로 은혜를 입는 건 꼭 갚는 성격인 캐번디시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은혜를 입으며 루피에게 집착하였지만 사나이 해적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캐번디시는 몽유병을 앓고 있으며 잠이 들어버리면 새로운 인격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お前の出現など僕は許可してないぞ。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베어버리는 몽유병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을 베어 어쩔 수 없이 해적이 되어버린 비운의 인물입니다. 몽유병 상태인 하쿠바로 변해버리면 얼굴도 바뀌어버리고 인격이 변해버리는데요. 검술의 천재라 불리는 캐번디시가 몽유병 상태에서 하쿠바로 변해버리면 2배는 더 강해지며 바르톨로메오와 함께 밀짚모자 산하 중 강함은 물론 인기도 높은 인물입니다. 거프에게 원한이 있던 칭차오의 손자이자 팔보수군의 13대 두령인 사이는 엄청난 다혈질인 인물인데요. 꼬치나라에 몰래 무기를 공급하는 자를 잡기 위해 드레스로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칭차오와 루피에게 리타이어 당하며 사이 또한 장난감으로 변해버리게 되었는데요. 우솝의 활약으로 부활한 사이는 돈키호테 패밀리의 간부 라오즈와 베이비파이브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될 놈은 되는 것인지 베이비파이브에게 던진 멘트들로 베이비파이브는 사이에게 반하게 되어버리는데요. 베이비파이브가 죽으려 하자 말리던 사이와 냅두라는 칭차오가 싸우게 되고 사이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칭차오를 처음으로 꺾어버리며 팔보수군을 완전히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베이비파이브를 아내로 데려가겠다고 말한 사이는 라우즈를 꺾어버리며 이 전투에서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레벨리에서 사이는 다시 한번 등장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차를로스 성 머리통을 날려버리며 역시 루피 사나이의 적단은 깡따구 또한 남다른 걸 보여주었습니다. 욘타마리아 대선단의 제독이자 밀짚모자 대선단 7번선 선장인 올럼버스는 현상금 1억 4,800만 베리이며 왕국의 개척모험자였는데요. 드레스로자에서 루피의 인품에 반해 4,300명이라는 대인원이 모두 밀짚모자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캐번디시가 몽유병에 걸려 난도질을 할 때 패배하였지만 피카와 조로가 싸우는 장면에서 조로를 잡고 던져버리며 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올럼버스만 보면 로메오 정도의 인지도를 보여주지 않지만 총 인원이 5,600명인 대선단에 4,300명을 데려오며 강함보다는 통솔력이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장인 수장족이자 격투가 출신인 파괴포 이데오는 콜럼버스에서 사이와 명승부를 펼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루피와 칭차오의 싸움 중 사이가 날아간 것처럼 이데오도 칭차오 주먹에 날아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돈키호테 간부들과 싸움에서 델린저와 대치를 하였으나 아쉽게 패배를 하였는데요. 처음엔 해적단이 아니었으며 혼자 등장한 이데오였지만 모든 싸움이 끝난 뒤 압둘라와 제트를 동료로 영입하고 밀짚모자 대선단 4번선 선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적으로서 이제 막 시작하게 된 이데오는 현재의 비중은 적지만 나중에 등장 시 많은 발전을 보여줄 인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족 자체가 순진한 돈타타 해적단이 있습니다. 돈타타족 해적단 선장인 레오는 돈타타족 최강의 전사인데요. 바늘바늘 열매 능력자로 무엇이든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작은 체구이지만 엄청나게 빠르고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순진한 돈타타족 특성 때문인지 초기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맨셸리 공주의 치우치우 능력까지 합하여 도플라밍고 패밀리를 깨부수는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돈타타 종족의 공주인 맨셀리가 레오를 좋아하고 있으나 둔감한 모습으로 공주를 안으면 왜 이렇게 무거워졌냐고 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돈키호테 간부를 손쉽게 압도하기도 하였으며 돈타타 동료 200명과 함께 루피사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리쿠왕과 맨셸리 공주의 호위역으로 레벨리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국가가 모인 레벨리에서 만난 비비와 레베카, 시라호시와 함께 루피의 관련 얘기를 나누는 중 차를로 수성에게 시라호시가 잡히고 마는데요. 레오는 왜 다들 조용히 있는 거냐며 천룡인에게 달려드나 로브루치에게 저지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사이와 함께 차를로 수성을 공격하기도 하였으며 무사히 드레스로자로 복귀하였습니다. 소수 정예로 움직이던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처음으로 생긴 산하 해적단들이며 이들은 이후 정상전쟁에서 등장한 흰수염 산하 해적단들과 같이 큰 싸움에 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 7개 밀짚모자 산하 해적단들도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며 하이루딘과 같이 거인과 관련이 된 인물들은 기존 자신들의 세력보다 더 많은 인물들을 데려오고 밀짚모자 해적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みんなで麦わらの一味を応援するべするべ 구 사황 중 홍일점으로 엄청난 강함을 보여준 빅맘 해적단은 전체가 가족 혈연 관계로 얽혀 있으며 오로지 빅맘 혼자 43명의 남편들과 관계를 맺어 85남매를 얻어 이루어진 대형 해적단인데요. 아파트 청약 싹쓸이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대가족으로 전원이 어머니의 성인 샬롯을 따르고 있습니다. 빅맘은 남편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소쿨함을 보여주며 원피스 세계관 모든 종족을 모으려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혼혈이며 소인족부터 사만족까지 다양한 종족을 갖추고 있으며 악마의 능력 또한 빅맘이 좋아하는 과자와 연관된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함 또한 빅맘을 닮아서인지 신세계에서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는데요. 자식들뿐 아니라 자식들의 가족과 산하의 적단까지 갖추어 그 상황 중에서도 엄청난 규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数えきれねえほどの化け物揃い 사실상 빅맘 해적단의 2인자이며 10억이 넘는 현상 수배범인 샬롯 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 최상위 간부인 스윗 3장성 중 한 명인데요. 小生片栗 최상위 간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남자로 패배한 적이 없다고 불리우는 인물이었습니다. 샬롯과의 차남으로 동생들에게는 온화한 모습을 보이며 굉장히 냉철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生まれてこの方一度も地面に背をつけたことがない超人なのよ 이 때문인지 동생들에게 신뢰가 엄청난 인물이며 항상 입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외모 또한 뛰어나 거의 신앙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등을 댄 적이 없다는 초인이라는 쌉소리까지 나돌았는데요. 이런 모습과 소문은 사실 이미지 메이킹이었으며 혼자 있을 때는 땅에 등을 대고 입을 찢어지게 벌려 간식을 먹는 엄청난 대식가였습니다. 이런 대식가적인 면모를 빅맘에게 닮아서인지 강함 또한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기본적인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으며 견문색 패기의 경우 너무 뛰어나 몇 초 앞을 보는 남들과는 다른 패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기 때문에 마더카르멜의 사진을 노리는 루피를 막을 수 있었으며 두 사람은 브릴레 거울 안에서 1대1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패왕색의 충돌과 함께 떡떡열매 능력을 보여주며 루피를 떡쳐버리고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핸디캡을 보고는 자신의 옆구리를 자해하며 동등한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남자다운 모습에 많은 팬들이 생겼으나 주인공 버프발 루피에게 패배하였습니다. 随分未来を見てやがる 하지만 이것 또한 카타쿠리가 더 강하지만 주인공 버프로 인하여 루피가 승부는 이겼지만 사실상 당시의 강함은 카타쿠리가 더 높지 않았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2인자 카타쿠리의 쌍둥이 동생이며 카타쿠리와 같이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는 샬롯 오브는 열렬열매 능력자로 3억 베리의 현상범인데요. 妹をこの手にかけることになると 와꾸로는 나름 빅맘 해적단에서 인지도가 있는 편이나 자신의 쌍둥이 형 카타쿠리보다는 떨어지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롯 오브는 열렬열매 능력을 활용하여 검을 달구거나 태양의 적단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최악의 세대 갱배지도 나름의 강함을 갖추고 있지만 열렬열매 능력자인 샬롯 오븐과는 정면 충돌로 싸우지 않고 도주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설정집 비브르카드에서는 샬로도분이 빅맘 형제들 중 가장 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신체적인 능력은 타고나 있으며 열매까지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강자라 볼 수 있습니다. 빅맘 해적단의 첫째이자 7억베리의 현상범인 페로스페로는 할짝할짝 열매 능력자인데요. 빅맘도 페로스페로는 장남이라 부르는 모습을 보이며 명목상 2인자이지만 카타쿠리에게 밀려 사실상 3인자 정도의 위치라 볼 수 있습니다. 사왕이나 사체간과 어느 정도 공방이 가능한 인물로 사왕 최강 간부급에 걸맞는 인물로 볼 수 있는데요. 見たかキャンディーウェーブの力 외모처럼 악랄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지만 빅맘의 적단의 첫째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오한간부인 처파와 브룩을 혼자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상금 3억이 넘는 페드로도 간단하게 제압을 하였는데요. おい俺の懸賞金額を知っているか7億だ 하지만 페드로의 자폭에 의해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팔이 날아갔지만 밀짚모자의 일당을 끝까지 추격하며 엄청난 집요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스로나가 풀린 네코마무시와도 박빙으로 싸우며 1대1로는 카타쿠리가 더 강하다 보여지지만 다수가 싸우는 전장에서의 역할을 본다면 페로스페로가 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奴の仲間どう苦しめれば気が済むか 팔이 날아간 페로스페로는 할짝할짝 열매 능력으로 자유자재로 팔을 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세장성 중 한 명으로 과자 열매를 먹은 샬롯 크래커는 초기 루피를 압도하며 아 이놈 제법 세구나 싶은 장면들을 남겼습니다. 8억 6천만 벨이 현상범으로 비스켓 갑옷을 두르고 있으며 팔다리 개수를 늘려 사실상 지맘대로인 열매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叩くと2つに増える 루피와 싸움에서는 루피가 기어포 상태로 갑옷을 부숴버리자 그때서야 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갑옷과 같은 모습의 비스킷 병사들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들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나름 5환급 기어포 상태의 루피도 이런 비스켓 병사의 벽을 부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등장 버프가 사라져서인지 빅맘이 패배 후 등장한 샬롯 크래커는 검은 수염 간부인 아오키지와 바노거에게는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루피의 기어포를 상대하던 과자병사들은 총알 한 방에 나가떨어지며 아오키지가 슥 지나가자 얼어버리며 루피가 무한할 정도의 패배를 보여주었습니다. 램프의 요정과 같은 열매인 램프 열매를 먹은 샬롯 다이후쿠는 카타쿠리와 샬롯도분의 쌍둥이 동생이며 3억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를 쓱쓱 문지르면 언얼도를 든 마인이 나와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생기나꾸처럼 성질이 매우 난폭하며 가족이지만 샬롯 푸딩이나 페로스페로에게 대드는 등 굉장히 노박부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이후쿠는 샬롯 푸딩과 상디의 결혼식이 개박살이 나자 푸딩을 냅다 후리며 상디를 몰아붙였는데요. 밀짚모자의 배를 쫓는 장면에서는 가족들이 다이후쿠를 디스하는 장면들도 나오며 성질머리 때문인지 인정을 못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おいペロスに何をネズミ一匹にのんびりやってる 샬롯 가문에서는 손에 꼽히는 괴물이라 소개가 되기도 하였지만 제대로 된 싸움 장면이 나오지는 않아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お呼びですかご主人様 사왕 최고 간부 중 유일한 홍일점인 샬롯 스무디는 9억이라는 엄청난 현상금을 가지고 있으며 즙지별매 능력자인데요. さあどうぞ 위치만 보면 카타쿠리급 강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지만 큰 활약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레이즈와 싸움에서 잠깐의 전투 장면이 나오고 이후로는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즙즙 열매 능력으로 레이즈가 독을 먹여버리나 열매 능력으로 독을 짜내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며 그 수분을 이용하여 거대화를 하는 등 또 지멋대로의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部下にまで手を出すなんてやりすぎだ 열매 능력발과 작중 행적을 보면 확실히 강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카타쿠리보다는 약할 것이고 이미 빅맘이 나가리 된 상황이라 재등장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인 인물입니다. 빅맘의 적단의 선장이자 모든 자식들의 엄마인 샬롯 닝닝은 말 그대로 큰엄마인 빅맘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강함으로 거인 조광을 맨손으로 때려잡고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간을 산채로 먹어 소울소울 열매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구사왕의 유일한 홍일점이었으며 태생 자체가 남달라 사실상 죽는 게 어렵다고 보여지는 인물인데요. 과거 엄청난 미모를 보여주었지만 다산의 영향인지 왁구가 점점 망가져 현재의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3명의 남편을 두고 있으며 자식들은 85명으로 임신과 출산만 보더라도 사왕으로 올라설 시간이 있었을까 싶은 횟수인데요. 자신의 꿈인 모든 종족의 가족을 얻기 위해 이런 미친 짓을 감행하였으며 출산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순풍순풍 낳아버리며 현재 빅맘의 적단의 대규모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世界中のあらゆる人種が家族となり 빅맘은 거인족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이나 사실 그냥 돌연변이급의 인간으로 카이도우마저 빅맘과 정면 대결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상대방의 수명을 빼앗아 사용하는 소울소울 열매 능력으로 웬만한 자연계급 능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수명을 불어넣은 물체는 빅맘을 위해 싸우게 되어 대규모의 부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데리고 다니는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가 소울소울 열매의 강함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거기에 부러진 자신의 팔도 소울소울 열매 힘으로 복구를 하며 거의 무적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戦いの作法を教育してやるぞ 이런 빅맘을 깨부수게 하는 건 오다도 부담스러웠는지 키드와 로는 2대1 싸움에서 결국 장외 패배로 빅맘을 리타이어 시켜버렸는데요. 회왕색 패기와 왕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으나 예상외로 바다에 빠질 뻔하거나 용암에 떨어질 뻔하는 등 빈틈을 보여 사왕 중 최악체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나갈이 되어버린 사왕이지만 용암에서도 충분히 살아 돌아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 간부급의 빅맘의 자식들과 루피가 등장하기 전 데리고 있던 징베나 갱베치 그리고 페콤즈 같은 강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피를 나눠버린 진짜 가족과 산하 해적단들까지 갖추고 있는 빅맘 해적단을 제대로 깨부수려면 카이도우 편처럼 엄청난 인원이 몰려와야 이들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勝者ユースタスキャプテンキッド死の外科医トラファルガー・ロー 이런 상황을 피하려는 것인지 카이도우 편에서는 빅맘의 적단 전원이 등장하지 않고 빅맘만 유일하게 등장하여 동맹인 카이도우와 함께 루피와 키드 그리고 로우와 보수전을 치르며 나가리가 되어버렸는데요. 2인자인 카타쿠리가 빅맘의 적단을 유지하고 빅맘만 다시 돌아온다면 사왕으로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해적단이라 보여집니다. 四皇の座をよ 감사합니다. 사왕 검은수염 마샬 디티치가 이끄는 검은수염 해적단은 거대 조직으로 10개의 함대와 산하 해적단까지 가지고 있는 대형 해적단인데요. 현 사왕들 중 사실상 원피스 최종 보스로 볼 수 있는 검은수염 해적단은 기존 멤버들과 임펠다운에서 레벨 6에 있던 사형수들 그리고 간수장 B의 시류까지 합세를 하여 엄청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ともかく俺はこいつらと組む以後よろしく 거기에 추가로 해군대장이었던 아오키지 구장까지 합세하며 과거 록스 해적단의 왕직으로부터 벌집을 탈환하고 대규모 해적단으로 성장하였는데요. 英雄コビーロッキーポート事件じゃ世話になったな 선장 티치는 남들과 다른 이형의 몸으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2개나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악마의 능력을 뺏어오는 방법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원년 멤버이자 챔피언이란 이명을 가진 지저스 바제스는 검은 수염 해적단 1번선 선장이며 과거부터 힘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なんて弱いやつなんだ 검은 수염 티치와 함께 능력자 사냥을 먼저 시작했던 간부로 도플라밍고가 이그리 그열매를 상품으로 건 토너먼트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船長ジーザスバージェス 지저스 바제스의 제대로 된 싸움 장면이 나온 것이 바로 드레스로자에서 이그리그 열매가 걸린 토너먼트였으며 나름 토너먼트 수준이 높았던 곳에서 최강자의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지저스 바제스는 힘입 열매를 먹기 전이라 오른손에 파동 엘보를 사용하며 상대들을 압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장한 사보에게 털려버리며 이그리글 열매는 에이스의 의형제인 사보가 먹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그릭을 열매를 먹은 혁명군 사보와 싸우게 되었으나 사왕 간부이지만 예상외로 개털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털린 바제스는 마지막으로 말발로 사보를 교란시켜 죽이려 하였으나 이미 바제스를 파악하고 있던 사보는 바제스를 날려버리고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もういい喋るな 예상외로 겁나 약하다는 평이 많은 바제스였으나 최근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되었건 힘이 열매를 먹고 나타나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제스를 압도한 사보의 경우 해군 대장들도 혼자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바제스도 나름 사왕 간부 중에서는 상위권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펠다운에서 급 합류를 하게 된 비의 시류는 검은 수염 해적단 2번선 선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독동 열매를 사용하는 마젤란과 호각이라 불리던 인물로 검은 수염 해적단의 사실상 2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임펠다운 간수장 시절 사람 베는 맛에 중독이 되었는지 사형수들을 마구 베어대다가 레벨 6에 잠시 수감이 되었었는데요. 해군이었지만 사실상 살인광으로 사람을 베는데 중독이 되어 있었으며 사람을 베어대던 시류가 수감된 상황에 검은 수염이 등장하자 바로 해군을 배신하고 해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マーシャル DTG 黒ひげだな 당시의 강함도 마젤란과 비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였지만 현재는 능력자 사냥을 통하여 투명 열매까지 먹게 되어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강자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최소 7무회급의 강함을 갖추고 있다는 마젤란과 호각이라 볼 수 있으며 훗날 마젤란의 상대는 밀짚 모자의 적단의 부선장인 롤로노와 조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벌집에 쳐들어온 7무의 게코모리아가 눈치도 못 채게 배때기를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벌집으로 쳐들어온 거프를 상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프가 간부들을 하나둘 압도하는 상황에 코비를 노리며 거프를 함정에 빠뜨렸는데요. 俺を知ってるか 아오키지도 압도하는 거프 배에 칼빵을 넣으며 검은 수염 해적단 2인자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술뿐 아니라 거프를 함정에 빠뜨리는 걸 보면 지략적으로도 뛰어난 시류는 루피가 검은 수염을 상대할 때 조로와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등장 시 얘는 뭔가 싶었던 왁구를 보여주었던 도쿠큐는 9번선 선장으로 엄청난 허약 체질인데요. よしすまんがお前ら立たせてくれ 걷는 것도 어려운 것인지 도쿠큐는 스트롱거라는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사과폭탄을 건네는 것으로 강함이라기보다는 야갑빠짐을 보여준 간부인데요. 俺と言っちゃなんだがどうだい怪しすぎだ 최근에는 능력자 사냥으로 빼앗은 병병 열매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스트롱거는 말말 열매 모델 페가수스를 먹은 게 밝혀졌습니다. 어떠한 병이든 상대방에게 옮길 수 있으며 이 능력은 몸을 터치하면 다른 상대들에게도 전염이 되어 매우 까다로운데요. 빅맘을 쳐부수고 온 30억의 로우에게도 여자로 변하는 병을 옮겨버리며 로우를 순간적으로 약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戦闘準備だ 여전히 폭탄 사과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허약 컨셉도 사실은 상대를 방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さすが30億の首 피치와 같이 운명론을 자주 언급하는 반오고는 저격수로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だがそれもまた巡り合わせお前の日々の行いの賜物なのである 검은 수염 해적단에서 몇 안 되는 침착함을 가진 캐릭터이며 과거 엄청난 거리에 있던 갈매기를 명중시키며 무시무시한 저격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솝과 같이 저격술만 좋을 뿐 강하지는 않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열매 사냥으로 4기급인 워프워프 열매를 먹은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은 물론 동료들까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샬롯 푸딩을 납치하러 간 반오고와 쿠자는 빅맘의 간부 샬롯 크래커를 만나게 되었으며 여기서 반오고는 루피의 기어포 공격도 견뎌내던 과자병사들을 총알 한 방에 다 박살내버렸는데요. 엄청난 공격력에 이건 설정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테의 적단 로우와 싸움에서는 선장 티치에게 쓴소리를 날리며 워프워프 능력을 사용하여 도와주기도 하였는데요. まったく考えもなく突っ込むから
이후 루피와 오로성이 있는 에그헤드 섬에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내며 오로성에게 여유있게 할 말 다 하고 워프워프 능력으로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침착하며 좋은 능력까지 얻게 된 반어건은 훗날 새 총잡이 우솝과 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펠다운 레벨 6에서 동료가 된 바스코샷은 항상 취해 있는 상태였으나 이 상태에서 술과 관련된 벌컥벌컥 열매까지 먹게 되었는데요. 상대를 취하게 만드는 능력을 사용하나 싶었지만 본인만 취한 상태로 불을 쏴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벨 6에 있던 또 다른 동료 아발로 피사로는 섬 열매를 먹었으며 피카와 같이 섬 전체를 자신이 조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엄청난 사이즈로 공격을 날리나 거프와 코비에게 털려버리며 어이없게 리타이어 되어버렸습니다. 피사로는 능력만 본다면 섬 사이즈가 클수록 공격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피카와 같이 본체만 노린다면 충분히 이길만한 상대로 보여집니다. 레벨 6에서 들어온 동료들은 대부분 이번 벌집에 쳐들어온 거프에게 개털리는 모습을 보이며 악마의 열매 임팩트만 보여주고 리타이어 되었는데요. 임펠다운 이후 들어온 마지막 10번선 선장 아오키지는 모두가 아는 해군 3대장 중 한 명이었으며 사카즈키와 싸움 이후 방황하다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음얼음 열매 능력자로 검은 수염 해적단과 1000만 남씨 간부들을 혼자 다 압도해버리며 과거 해군 대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스 H 세계 정부 오로성도 쿠잔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사왕급이 아니라면 사실상 간부들은 아오키지 선에서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빅맘 해적단에 샬로 푸딩을 납치하러 간 상황에 샬로 크래커를 잡몹 다루듯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벌집으로 쳐들어온 거프와 싸움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코비를 구하러 온 소드대원들과 거프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 전설인 거프와 박빙의 전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제자였던 아오키지에게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며 꿀밤을 먹인 거프를 보면 아오키지는 아직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잡지 않은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검은 수염 해적단의 자리를 잡은 쿠자는 시류에게 칼빵을 맞은 거프를 다시 얼려버렸으나 쿠자는 훗날 검은 수염 해적단을 거하게 배신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상 부선장이라 볼 수 있는 시류보다 강한 인물로 선장인 티치와도 충분히 맞다이가 가능한 것이 아오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선장이자 사왕인 검은 수염 티치는 최초로 2개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는 인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악역입니다. 긴 수염 해적단 시절부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긴 세월을 참아내고 버텼으며 운명론자로 어둠 열매를 획득한 뒤부터는 노밖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정상전쟁에서 흰 수염의 흔드는 들열매까지 얻은 뒤 차근차근 사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패왕색이나 패기의 강함이 월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 중이며 코비의 도움으로 벌집에 있던 록스 해적단 선원이었던 왕직을 쳐부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로키 포토 지켄자 세완이 났다나. 악마의 열매 능력을 빼앗고 다니며 자신의 간부들과 해적단의 강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형의 몸으로 2개의 열매를 먹었지만 검은 수염은 하나의 열매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남아있는데요. 최근 빅맘을 잡고 만나게 된 사왕그룹 중 한 명인 로우를 잡는데 성공하며 너의 수술 열매를 자신이 가져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3개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루피의 신의 열매 니카 버프만큼의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사왕을 깨부수려면 기본적으로 폐위감 공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패왕색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계속 성장하는 강자이며 사실상 해적으로서 마지막 끝판왕으로 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왕 그룹 중 악역을 자처하는 검은 수염 해적단은 선장뿐 아니라 간부들의 전투력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라피트의 경우 밝혀진 능력이나 강함이 거의 없어 추후 오다가 자기 마음대로 엄청난 강함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 샹크스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에이스와 흰수염 해적단의 괴멸을 초래한 검은 수염 조직은 밀짚모자 해적단과 샹크스 해적단과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何十年ぶりだ戦国白ひげ
사왕 흰수염 뉴게이트가 이끌던 흰수염 해적단은 위대한 항로의 최강 조직이었으며 공식 총원은 1600명이며 산하 해적단을 합하면 5만 명이 넘는 대형 해적단이었는데요. 흰수염을 오야지라 부르고 선원들은 자칭 아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総勢43隻白ひげと隊長たちの姿はありません 흰수염 해적단은 동료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몸을 사리지 않고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개의 부대와 43개의 해적단을 산하로 거느리고 있었으며 흰수염 해적단을 거치고 간 거물들만 해도 엄청난 인물들이 많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마르코는 1번대 대장을 맡고 있으며 사실상 흰수염 해적단의 부선장급의 인물입니다. 특이한 말투를 사용하며 과거 로저와 대립하던 시절부터 있던 인물답게 해군에서도 대해적급의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キングは取れねえだろうよい 과거부터 대립해온 빅맘이나 키자로, 샹크스와 같은 거물들이 인정하는 강자로 정상전쟁에서는 해군 대장들과도 무리 없이 쌈박질을 하였습니다. 다짜고짜 흰수염의 목을 노리는 키자루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며 세세열매 불사조 모델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보다 방어에 매우 뛰어난 능력으로 정상전쟁에서는 사실상 해군 대장을 전담마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흰수염이 갑자기 피를 토하자 키자루에게 일격을 당하였는데요. 이후 흰수염이 정상전쟁에서 사망하자 사실상 흰수염 해적단을 이끌게 되며 샹크스와 함께 흰수염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상전쟁 이후 흰수염의 죽음의 원인이 된 검은수염 해적단과 다시 한번 싸우게 되었지만 사실상 참패를 하였다고 하며 이후 흰수염 해적단은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큰 등장 없이 지내던 마르코는 카이도우를 처부스러운 밀짚모자 루피를 도우러 나타났으며 여기서 또 한 번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도우 간부인 킹과 퀸을 혼자서 상대를 하였으며 이기긴 어려웠겠지만 순간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에도 사실 과거 로저와 라이벌이었던 흰수염의 부선장급이 현상금이 13억이고 레일리와 비교했을 때 포스가 많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레일리가 공격형 캐릭터라면 마르코는 힐러 및 탱커의 역할로 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사실상 사왕의 오른팔로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마르코와 마찬가지로 흰수염의 간부 중 인지도가 높은 다이아몬드 조즈는 신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강자 중 한 명인데요. 정상전쟁에서 첫 모습을 보였지만 큰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신체를 만들 수 있는 반짝반짝 열매 능력자로 공격 및 방어까지 정상급의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세계 최강 거모의 참격을 상처 하나 없이 막아내었으며 당시 해군 대장이었던 아오피즈와도 박빙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 사왕인 미호크가 샹크스와 비견되는 강자인 걸 감안하면 저지의 방어력도 마르코와도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쿠잔과 1대1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흰수염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순간 방심으로 쿠잔에게 얼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よそ見したろ今 해군 대장 중 제일 강력했던 2대째 해군 대장들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최근 샬롯 크래커가 쿠잔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얼려진 걸 보면 사황급 간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강함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전쟁의 원흉이자 개삽질을 한 포트거스 디 에이스는 골드로저의 아들이며 루피와 사보의 의형제인데요. 악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라고 불리며 이글이글 열매 능력자였습니다. 흰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으로 18살 나이의 칠무의 한 명을 이겨버리고 신세계에 들어가기 전 칠무의 권유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슈퍼루키로 불려왔으며 카이도우의 딸 야마토나 징베와도 호각으로 싸우며 과거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에서 검은 수염이 사치를 죽이고 빤스런을 하자 에이스는 매우 열이 받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불길하다고 나가지 말라 흰수염이 말하였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고 혼자 뛰쳐나가 검은 수염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잡아올 것처럼 하던 에이스는 검은 수염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これや闇だ 과거 상대들이나 명성을 보면 최소 폐위감 정도는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예상외로 전투력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미 징베나 야마토 그리고 부칠무에까지 이겼다는 에이스가 알라바스타에서 만난 당시 해군 대령인 스모커와 승부를 내지 못하였으며 패기에 대해서도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俺とお前の能力じゃ勝負はつかねえ。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았으며 나이와 앞으로 성장세를 본다면 엄청난 유망주로 볼 수 있었지만 정상전쟁에서 사카즈키의 도발에 넘어가 객기를 부리다 아쉽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白い毛は敗北者として死ぬ 에이스 이전에 초대 2번대 대장 자리를 맡고 있었으며 와노쿠니의 선대 다이묘이자 아카자야의 옛 주군은 코즈키 오뎅이었습니다. 체력과 고집이 엄청나게 강하며 3일 동안 흰수염 배에 매달려 선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올 당시부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으며 포네그리프와 고대문자를 쓸 수 있어 전투력과 지력까지 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桃源白滝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어서 오뎅은 로저의 부탁으로 로저 해적단으로 스카우트되어 원피스와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요. 世界一の海賊団だ 스카우트 되기 전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과 싸움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뎅의 패기를 느낀 로저는 어마어마한 게 온다며 카무사리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よう侍カムサリ 로저와 흰수염 해적단을 모두 경험하며 오뎅은 더 강해졌으며 와노쿠니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와노쿠니를 접수한 카이도우와 싸움에서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카이도우가 쫄아 인질극을 하게 만들고 훗날 카이도우 배때기에 유일하게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오로치의 가머니설에 속아 아쉽게 가마솥에서 사망하였지만 현재까지 살아있었다면 최소 사왕급의 강함을 보여주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桃源トスカ 사실상 흰수염 해적단 해산을 초래한 인물로 현 사왕이자 숨겨진 비밀이 많은 검은수염 티치도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이었으며 충분히 대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자신의 강함을 숨기고 있던 인물인데요. 어둠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 흰수염 해적단에서 20년 이상 존재를 숨기고 있었으며 정확한 시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사왕 중 최상위권에 있는 샹크스 눈에 상처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몸에 이형이 있다는 티치는 남들보다 더 긴 세월을 살 수 있다고 하며 악마의 열매를 여러 개 먹을 수 있는 게 밝혀졌는데요. そうここから先は俺の時代だ 하지만 흰수염 해적단에 있던 시절에는 열매를 전혀 먹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악마의 열매를 먹기 전에도 이미 상위권 강자로 볼 수 있었지만 욕망이 있던 티치는 사치를 쳐 죽이며 자신이 원하던 어둠어둠 열매를 결국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흰수염 해적단을 뛰쳐나가며 바로 자신의 동료들을 모아 정상전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치는 다 죽어가는 흰수염을 공격하며 흔들흔들 열매까지 획득 후 현재 사왕의 자리까지 올라 있는데요. 악마의 열매빨이라 볼 수 있으나 과거 샹크스 얼굴에 상처까지 입히는 걸 보면 당시에도 충분히 상위권 강자라고 생각됩니다. 흔하지 않은 고대 거인족으로 흰수염 산하 해적단인 리틀 해적단의 선장 리트로즈는 거인족을 뛰어넘는 체격을 갖추고 있는데요. 에이스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에이스가 만들어준 사카 때문인지 정상전쟁에서 빠르게 에이스를 구출하려 하였습니다. かぶってみろ。 군함을 가볍게 들어올려 던져버리며 사이즈를 이용한 공격으로 해군 쪽의 돌파구를 열기도 하였는데요. 거인족 중장들을 혼자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패기 사용은 어려운 것인지 칠무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쿠마의 우르수스 쇼크와 게코모리아와 도플라밍고 공격의 다리가 잘려버리며 바로 넉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이즈와 신체적인 이점을 이용한 무력에는 매우 강하지만 거인족의 약점인 악마의 열매 능력에는 쥐약인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 살아는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해적단 이직률 1위인 징베는 과거 흰수염 해적단에서도 활약을 하였는데요. 대해적 시대가 열린 뒤 어인섬에 엄청난 인간들이 몰려오며 피해를 입는 상황에 흰수염이 나타나 어인섬을 자신의 구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로저의 라이벌이자 사실상 당시 세계 최강이라 볼 수 있던 흰수염 덕에 어인섬은 평화가 찾아왔으며 이런 인연으로 징베는 흰수염을 깎듯이 모시게 되었는데요.
흰수염에게 도전해오는 에이스를 상대해주기도 하였으며 당시 에이스와 박빙의 승부로 결판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니를 매우 중요시하며 사황 빅맘에게도 전혀 쫄지 않는 징배는 당시에도 이 정도의 강함과 깡따구를 갖추고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갈아타기 징배는 흰수염 해적단 이후 다른 해적단으로 신나게 옮겨다니며 해적왕 후보이자 주인공 버프가 극강인 밀짚모자 해적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덴과 함께 들어오게 된 이누아라시 그리고 네코마무시는 밍크족으로 어린 시절 흰수염과 함께 하였는데요. 사케도 사카나오! 현재의 강함은 사왕 간부도 때려잡으며 10억 베리 이상의 강함을 가졌다 볼 수 있지만 어린 시절 당시에는 큰 역할은 없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당시 두 인물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으나 중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이가 나빠진 거로 보여지며 오덴과 마찬가지로 흰수염 해적단에서 로저 해적단까지 모두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외 강자들로는 흰수염 해적단 대대장들이 있으며 미호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비스타도 세계 톱클래스의 대검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미호크와 잠깐의 대립이었지만 호각으로 검을 맞대었으며 원피스 비브르카드 설정집에는 미호크와 대등한 검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되기도 하여 추후 등장하여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かような戦場で世界最強の剣豪と立ち会えるとは 마지막으로 해적왕 로저의 라이벌이자 현상금 50억 베리가 넘는 흰수염은 사실상 로저 이후 바다의 제왕으로 불리웠는데요. 당시 사왕 중에서도 정점에 있던 인물로 과거 로저 시대부터 대해적 시대까지 전설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록스 해적단에서부터 거프나 센고쿠와 같은 거물들을 상대해왔으며 사실 원피스를 찾으러 가려면 찾을 수 있던 인물인데요. 금사자시키나 빅맘, 카이도 외 다른 거물들도 흰수염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저 해적단과 싸움에서 패왕색 패기와 패위감 공격으로 로저와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며 정상전쟁에서도 70이 넘는 나이에 지병까지 있었지만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는 흰수염을 이기지 못하여 레벨 6에 수감된 해적들이 가득이었으며 강자들 중에서도 강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상 전쟁에서는 흔들흔들 열매 능력자로 나라 하나를 없애는 건 일도 아닌 흰수염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해군 대장들도 버거워하기도 하였는데요. 에이스급의 민폐를 보여준 스쿼드에게 칼빵을 맞았음에도 해군 대장 중 탑이라 볼 수 있는 사카즈키를 압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간 지병으로 인해 피를 토하며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얼굴이 반쪽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노화뿐 아니라 지병과 스쿼드의 명치빵까지 페널티가 엄청난 상황에서도 아카이누를 압도하고 히치까지 때려눕혔는데요. 하지만 치명상이 심한 흰수염은 검은수염 해적단의 공격을 혼자 받게 되었으며 원피스는 존재한다고 소리치며 선체로 사망하고 맙니다. 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 노화와 지병 때문에 쇠약해져 그렇지 현역 시절에는 사실상 이길 수 있는 건 불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5만 명이 넘는 대군과 총식 총원만 1600명이 넘는 해적단으로 대해적 시대를 이끈 최강의 조직이라 볼 수 있는 흰수염 해적단은 남은 잔당들이 다음 해적왕이 될 인물들을 돕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いい航海だった。